안녕하세요. 오늘 GV 서예를 맡은 소설 쓰는 이유리입니다. 영화 빨간 열매의 원작 소설을 쓴 덕분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앉아보고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송수연 배우님께서 참석이 예정돼 계셨는데 개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 먼저 안내드리고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멋진 맞으실까요? 네, 멋진 공연으로 GV 열어주신 코너님 그리고 블러썸 크리에이티브와 CGV 동대문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일단 오늘 자리해 주신 두 분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소개하고 마이크가 좋지 않네요. 간단히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화 감독을 맡아주신 김수정 감독님, 그리고 영화 전반적인 제작과 기획, 그리고 레하 역을 맡아주신 정수영 배우님, 네,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 김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시간 속에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마음이 조금 무겁기도 하네요. 네, 여러분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어주신 마음 감사히 여기면서 저희 영화가 사랑과 어떤 애도의 영화잖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어지러운 시간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128석 채울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오늘 추운 날씨에 이렇게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영화 즐겁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거의 지금 강요한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재밌게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도 여기 뒤에서 조금씩 봤는데 큰 스크린으로 보니까 정말 감동이 더 크네요. 네. 여러분께서 아마 영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이 소설 원작자로서 궁금한 점이 좀 있었어요. 바로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이 영화의 소설 원작자로서 이 영화를 만들어 주시는데 정말 깊은 감사를 드려요. 이 작품은 제 데뷔작이기도 한 되게 저에게도 의미가 깊은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넘치는 이 시대에 왜 빨간 열매에까지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어떻게 영화화가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건 이제 제가 기획자다 보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일단 빨간 열매를 접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연극영화과를 전공하긴 했지만 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국어국문학과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책을 많이 추천해 주셨고 아직도 교수님께 종종 연락드려서 책 추천해달라고 하는 사이인데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책이 이제 이유리 작가님의 브로콜리 펀치라는 소설집이었는데 여러분 그 빨간 열매가 이 책 안에 들어있는 단편 소설이에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특히 빨간 열매를 읽었을 때는 그 유골함에 나무를 심은 그 이미지 그리고 이 나무들이 말을 하는 그 음성들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굉장히 키치하게 막 떠올랐고 이것들을 시각적으로 보고 싶다는 그 욕망이 되게 강렬하게 들었어요. 특히 영화는 비주얼 텔링을 하는 매체다 보니까 이걸 영화로 만들어서 직접 내 눈으로 너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로 기획을 하게 됐고 제가 김수정 작가님께 이 기획을 말씀드리면서 연출을 부탁드렸는데 감독님께서는 왜 그걸 오케이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정수영 배우가 저한테 이 책을 들고 왔을 때 영화를 만들자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거절을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잘 돌려보내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절을 하려고 하다가 브로콜리 펀치 이 책상에 있는 책이 계속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나 보자 하면서 읽고 있는데 이 빨간 열매라는 책에 어떤 귀엽고 사랑스럽고 기이한 그런 무드에 좀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원래 귀여우면 좀 답이 없잖아요. 귀여움에 빠지면 답이 없는데 그래서 이 책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서 유진이가 아빠 나무와 산책을 간다 라는 이렇게 묘사가 된 구절이 있는데 그것들을 꼭 이미지로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제가 꼭 연출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욕심들이 생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예산과 어떤 프로젝트였지만 시작해보고자 딱 수연 배우와 좀 추진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영화를 영화화해도 되냐는 허락을 구하는 메일을 직접 보내주셨거든요. 수연 배우님께서 굉장히 열정에 가득 찬 메일이라 저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덕분에 이렇게 좋은 영화가 만들어져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저는 소설가로서 소설 항상 발표할 때마다 이 소설로 어떤 메시지를 말하고 싶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질문 받을 때마다 머리가 새하얘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질문하는 입장이 됐으니까 이 질문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나요? 저도 이 질문을 받으면 맨날 머리가 새하얘지는데요. 사실 감독이 이렇게 메시지가 이겁니다 라고 하면은 참 멋이 없는 건데 맞아요. 그래도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원작에 정말 다양한 어떤 좋은 메시지들이 많아요. 애도의 메시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사랑 조금 뭐 거룩하게 말해서 연대의 연쇄성에 조금 주목했던 것 같아요. 연대라는 게 어떻게 대단하거나 뭐 거룩한 게 아니라 저희 영화에서처럼 나무와 아빠와 유진이가 예능을 보면서 서로 웃고 엄마와 아빠 나무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유진이와 레아가 자기의 일에 대해서 소소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산책을 나누는 것들 저는 이런 사소한 것들도 연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개인과 개인의 개인과 개인의 어떤 연결들이 어떤 상처를 회복하고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거에 좀 주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작에는 없던 새로운 씬을 하나 영화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유진이가 산속에서 현수막을 나무의 현수막을 끊고 자기 어떤 빛을 보면서 뭔가 웃는 장면이거든요. 그것들이 아빠와 유진의 그 공존 그런 서로 간의 그 웃음을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서 유진이가 좀 회복했다. 유진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장면이 없으면 레아를 만나서 또 다른 사랑을 만드는 게 저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장면을 추가로 각색하면서 씬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기보다는 관객분들에게 활력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영화를 보시면 이 환상성의 설정이 있다 보니까 다들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이 환상의 세계를 같이 공유하다가 영화가 끝나고 나면 마주해야 되는 거는 이런 귀여운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근데 저희 영화를 보시고 나시면 이 나무들이 사랑하는 어떤 이미지나 음성들 이런 잔상들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살아가실 때 그리고
주인공들처럼 어쩌면 상실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문득문득 이 잔상들이 떠올라서 한 번씩 피식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활력을 드리고 싶었고, 모두 이제 각자마다 디테일한 감상은 다르겠지만 저희 영화를 보시고 나시면 어딘가 뭉클하고 뭔가 감동적인데 슬픈데 어딘가 모르게 좀 기분이 좋은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맞나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기분 좋은 어떤 활력을 받으시길 바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강요 아닌가요? 저 강요를 하죠. 강요로 이루어진 것이. 대답을 강요했다. 네. 지금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직 못 듣고 그냥 질문만 준비해 왔는데 두 분 말씀하신 게 제가 소설 쓰는 의도와 정말 너무 일치해서 약간 들으면서 놀랐는데요. 저도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애도와 그리고 회복 그리고 독자에게 산뜻한 기분을 전달하고 싶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소설을 썼거든요.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놀랍네요. 네. 웬만하면 박수를 치는 웬만하면 박수를 강요하는. 어린이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빨간 열매라는 영화에는 사람이 나무랑 얘기하거나 나무와 나무가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죠.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이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전 느껴졌어요. 근데 이 연기할 때 있어서도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뭔가 이 빨간 열매 영화로 만들면서 좀 신경 쓰신 부분이라든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감독님께서 어려운 질문. 어려웠던 부분만 좀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촬영 감독님이 참 되게 고상하셔요. 근데 딱 유일하게 화를 내신 부분이 한 번 있는데 제가 모니터룸에서 나무 OS 유진 좀 찍어주세요. 나무 클로즈업 좀 찍어주세요. 막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감독님이 도대체 나무의 어깨가 어디냐? 나무에 도대체 시선이 어디냐? 이렇게 좀 화를 내신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나무의 그 외형을 저희가 이렇게 지정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점, 그리고 수연 배우나 손수연 배우는 딱 명확했는데 나무 캐스팅 하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어떻게 캐스팅을 하셨나요? 나무 캐스팅은 저희가 양재꽃 시장을 한 몇 번 돌면서 이렇게 나무 후보분들을 차례차례 만났고요. 혹시 나무가 몇 번 바뀌셨는 걸 눈치채셨나요? 중간에 한 번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저희가 또 다른 나무를 한 그루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나무 지금 살아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애도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최대한 아껴서 촬영을 했는데 이거 이따 퀴즈 답이라 말할 수는 없는데 네. 그 나무가 굉장히 키우기 까다로운 식물이었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퀴즈가 있어요. 일단 지금 중간 퀴즈 갈까요? 그럼 내친 김에 내친 김에 그러면 저희가 원래는 관객 질문을 받고 나서 퀴즈를 내가지고 이렇게 소소한 상품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제가 만든 것도 있고 배우님, 감독님 그리고 제 사인이 들어있는 책도 준비했고 키링도 있고요. 박수. 네, 그러면 일단 저희가 돌아가면 한 문제씩만 먼저 내볼까요? 네, 지금 딱 그 작가님 사인 책이 딱 3권이니까 3개 할게요. 와 대박! 네, 네, 3개 하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먼저 할까요? 감독님 먼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손 드신 분을 지목하시면. 나무 얘기한 김에 알겠습니다. 그럼 영화에 등장하는 두 나무를 유심히 보셨나요? 레아의 엄마 나무는 홍콩 야자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유진의 아빠 나무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많이 아시는지 몰랐는데. 골라주세요. 제가 출제자가 몰라. 다시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잠깐만. 나무일까요? 네, 저기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4번. 네. 저분이요. 저 회색 맨투맨. 올리브 나무. 와, 맞았습니다.
혹시 네. 태영님께서 다음 문제 내주세요. 네. 오, 네, 이거일까요? 네. 네. 그 저희 영화 마지막 장면에 어려워요? 네.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유진이랑 레아가 열매를 나눠 먹는데요. 이 열매의 실제 이름은 무엇일까요? 많이 아시는 근데 솔직히 제일 빨리 드신 분이 제 눈에 보여가지고. 뽕 열매요. 맞습니다. 부찌뽕이라는 열매고요. 네. 부직봉 열매 맛이 어땠나요? 사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처음 보는 열매였는데 제가 살짝 눈물이 보인 게 이게 맛이 없어서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좀 토할 뻔했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저는 이 문제들이 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많이 맞추시네요. 그러면 네, 그럼 가장 어려운 문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낼게요.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대기실에서 이걸 아무도 모르신다고 하셔서 전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이 엄마 나무와 아빠 나무가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죠. 노래 제목. 어떤 노래일까요? 저 가운데 계신 마이크가 저 바로 저거 상영기 아래에 앉아 계신 사람 때문에 안 보이는데 네네 가장 먼저 드셨어요. 노래 제목이 잘못 들었나요? 네. 그럼 저기 저분 네 맞습니다. 문제가 너무 쉬웠나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중해 주셔서. 네, 정말 되게 영화 재밌게 보셨나 봐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 생각했는데 좀 강요했어. 네, 그럼 일단 관객 질문 좀 받을까 하는데요. 질문해주시는 분들께도 선물 준비돼 있으니까요. 강요는 아닙니다만 부담 갖지 마시고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나누어서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드릴 건데요. 혹시 저나 저기 손 들고 계신 V자 입으신 분들 록시땅 아닙니까? 네, 록시땅 아닙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영화의 절반은 미소를 지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궁금했던 게 그 빨간 열매를 이제 나눠서 먹는데 맛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방금 얘기를 하셨지만 그 나눠서 먹는 의미가 어떤 건지 궁금했고 그리고 그 나눠 먹는 게 소설에도 있는 내용인가요? 그러면은 네. 그 작가님과 배우분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다르다면 또 두 분의 생각이 각각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일단 소설을 쓴 저는 그 열매를 나누어 먹는 것이 어떤 재생산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열매라는 것은 그리고 먹는다는 것은 일단 내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내 몸에 남잖아요, 영원히. 어떤 열매라는 사랑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나누어 먹어서 내 몸에 영영 남긴다는 것, 그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도 나누어서 먹고, 소설 원작에서는 그 유진이 태몽 비슷한 꿈을 꾸는 걸로 끝나요. 그 역시 재생산과 애도의 끝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했는데 감독님과 배우님은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우선 저는 열매가 엄마와 아빠의 어떤 유진과 레아에게 주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사랑의 어떤 외형적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열매를 나눠 먹는 이 두 사람은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몸에 새기면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상실에 대한 아픔이나 상처를 좀 회복하는 메시지를 조금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작가님은 그 열매를 먹고 이제 원작에서 태몽을 꾸는 어떤 이
윤회 같은 느낌의 네, 윤회 같은 느낌의 어떤 무언가를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그 태몽이나 이 아기의 설정을 조금 삭제한 거는 물론 이것도 너무너무 좋은 메시지지만 영화로 봤을 때 조금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사랑의 어떤 결실이 단순히 임신이나 뭐 이런 걸로 또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우려 때문에 그 원작에 있던 그 태몽 부분을 조금 삭제했던 작업이었었습니다. 네, 배우는 어떻게 해석해서 연기를 했는지 구지뽕이 맛이 없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감독으로서 너무 속상하네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나 농담이었고요. 저 맛없는 것도 잘 먹습니다. 저는 이제 소설을 읽었을 때는 생명의 순환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각색이 되면서 이제 뒷부분이 바뀌다 보니까 일단 제가 느꼈던 것은 실제로 그 열매를 제 손에 쥐었을 때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 레아로서 이게 어떤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걸 땅에 묻어도 안 될 것 같고 이걸 진짜 어떻게 하지? 했을 때 이미 어머니랑 아버지가 나무가 됐을 때 그 나무를 눈으로 보고 그 나무가 음성으로 말을 해서 귀로 듣고 또 만지고 그 풀의 냄새도 맡아보고 했는데 미각까지 딱 맛도 그 어머니 아버지 어떤 사랑을 맛까지 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먹고 나서 어떤 육감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겠다 떠났구나 사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마지막에 좀 눈물도 고이고 이 나무 소리들이 작별 인사같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정말 나의 육신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마지막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혹시 궁금하신 저 뒤에 손 드시는 분이 먼저 계셔서 뒤에 모자 쓰신 분께 마이크를 저는 그 작가님하고 감독님한테 두 가지 질문인데요. 네, 작가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판타지에 가까운 이런 스토리가 어디서 영감을 받으시는지랑 감독님께는 이게 제가 업다운으로 아니면 업다운 후 그 버짓이 이거를 누구시죠? 저도 보시면 엔비디아 저도 그 관계자인데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효율적으로 찍으신 것 같아서 네, 실제로 카메라는 맞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답변 드릴게요. 저는 뭐 모든 예술가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자기 일상에서 영감을 얻는 게 대부분일 텐데 이 빨간 열매라는 영화 원작 소설은요. 역시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좀 약간 평소에 엉뚱하신 구석도 있고 되게 한 번은 아빠랑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수목장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수목장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아빠가 말을 했던 기억이 있고 수목장에 되면 죽은 사람이 나무가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이야기의 단초가 되었어요. 아마 다른 예술가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창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보통 일상에서 많이 얻습니다, 이야기거리를. 네, 그리고 정말 저도 궁금한 예산에 대한 답변. 제작자가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PD이다 보니까 금액을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업다운이요? 아까 업다운 1000이라고. 1000이요? 맞죠? 1000이면 진짜 저희 장편 영화 만들었을 거예요. 그거 저희가 제작 지원을 받은 것까지 합치면 1000보다는 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원래는 제가 학교에서 영화를 많이 찍거든요, 단편 영화를. 네. 한 50만 원, 100만 원으로도 찍어요. 네. 그래서 원래 첫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네, 또 아까 질문 힘드셨던 네 여기 앞에 계신 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원작에서는 P로 나오는데 이 P라는 인물을 레하로 바꾸신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는데요. 이게 왜 궁금했냐면 저는 이 원작을 읽었을 때 이제 P라는 인물이 왜 P로 불려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 글 자체가 순환 구조를 띠고 있고, 그리고 생명의 순환도 그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과가 등장하거나 빨간 열매가 등장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소설이 구성되니까 저는 이 소설에 대한 이미지가 딱 약간 심장의 이미지나 혈액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그래서 P라는 인물의 이름이 단순히 알파벳 P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혈액을 의미하는 P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레하라는 이름으로 바꾸시게 됐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원작을 보면서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우선은. 그리고 저희가 P라는 인물을 레하라는 이름으로 변경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배우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배우가 영화 캐릭터를 연기할 때 이름이 없으면 저는 제 생각에는 살짝 조금 배우로서 조금 아쉽지 않을까? 네,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서 레하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이름이 있는 인물이 영화에 나왔을 때 조금 더 관객들에게 조금 밀접하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있어서 레하라는 이름으로 지어줬고요. 그 레하라는 이름은 정수연 배우가 직접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왜 레하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레하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레하는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원래 정레하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려고 하셨어요. 올레 여름하 해서 여름이 온다 해가지고 레하로 하셨는데 이런 비화를 저희 가족들이 알게 될 뭔가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할머니가 이제 사주를 보셨는데 안 좋다 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몰래 바꾸셨다가 이제 호되게 혼나셨던 그런 일이 있는데, 원래 이제 레아가 될 뻔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저는 사실 소설 원작에서 P라고 불리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걸 영상화 했을 때 상대 배우가 피야 이렇게 부르는 게 조금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하고 얘기를 나눈 건데, 근데 또 이렇게 해석을 주시니까 피야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좀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혹시 소설을 쓴 사람으로서 굉장히 신선한 해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네. 저 이제 원작 작가님께 네, 감사합니다. 그 원작 소설에서도 라일락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라일락이라는 꽃을 선택하신 이유가 되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감독님께는 그 책 원작에서는 라일락 꽃이라는 부분이 어머니로 연결되진 않잖아요. 거기서 연결시킨 이유도 궁금했고, 사실 영화를 보다 보면 빨간색 소품을 되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술 같은 경우에도 꼭 와인을 넣으셨고, 근데 사실 꽃을 다른 색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건데 라일락을 고르신 이유가 되게 궁금했어요. 네, 일단 소설에서 라일락을 쓴 이유는 딱히 있다기보다 제가 라일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그 소설에서는 아파트 단지를 좀 상상하고 썼어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근데 오래된 아파트 단지엔 항상 라일락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시기에 되게 향긋한 꽃이기 때문에 이 라일락 향기를 맡으면서 여름밤에 누군가와 걷게 되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 장면 상상하면서 저는 라일락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 네.
우선 라일락을 선택한 이유는 원작에 조금 더 충실하기 위해서 라일락을 선택을 했고 엄마와 연결시킨 부분은 저는 저 하천에 라일락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그 향기를 맡는다는 어떤 판타지적인 요소로 조금 가져왔었고 그거를 엄마와 연결시키면서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의 어떤 연쇄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하천에서 라일락 꽃을 심고 그 꽃을 이 레아와 유진이가 맞는다. 이 사랑의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어떤 순한 연쇄성을 조금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요 계절에 라일락 향이 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걸 판타지적으로 조금 사용하고 싶었었습니다. 저희 지금 하나만 더 받을 수 있나요? 시간이 되나요? 지금 두 가지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마스크 하시는 저는 이 작품을 국립영화제에서 처음 봤는데 이렇게 큰 극장에서 개봉하게 된 걸 축하드리고요. 저는 원작자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소설 속에서 사과라는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 사과라는 작품이 그냥 완전히 지어내신 건지 아니면 어디서 영감을 받으신 건지 이런 걸 궁금했습니다. 네. 사과라는 작품 역시 제가 지어낸 것이고요. 이 사과라는 극 중 극이죠. 소설 속 소설인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질문하신 김에 첨언하자면 이 사과 이야기에서 자기를 사과라고 믿는 여자가 반쪽으로 잘라지죠.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의 의식과 이지가 이쪽 반쪽에 있는지 저쪽 반쪽에 있는지 헷갈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소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된 나무는 아버지일까요? 나무일까요? 이 아버지가 말하는 걸까요? 나무가 말하는 걸까요? 이런 알쏭달쏭함을 조금 강조하고자 그 사과라는 극중극을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지어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 받고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네. 네, 그러면 그 작가님께서 생각하신 마지막에 사과가 남긴 사과의 언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을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네. 작가님의 일단 제가 먼저 제가 소설을 쓸 때 생각하자면 그 소설 속엔 이렇게 나와요. 사과로 믿는 여자가 뭐라고 말을 하지만 의사는 그게 사과의 언어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른 GV에서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 깜짝 놀랐었어요. 이 의사가 사과라고 믿는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들으려고 했다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 거라고 정해지진 않았지만 언어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 네, 같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네. 대사 중에 그 사과를 사랑했다면 사과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는 이런 맥락의 대사를 레아가 치는데요. 똑같이 엄마 아빠의 목소리도 이 유진과 레아가 엄마 아빠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과의 언어를 조금 사용을 해서 마지막에 이런 말 하면 좀 쪽팔린데 감독이 이렇게 다 까발리면 쪽팔리긴 한데 마지막에 저희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목소리를 잃고 블랙 화면에서 알파벳에 어떤 이상한 스펠링들이 막 나오는데요. 그
그것 또한 엄마 아빠를 사랑했다면, 이 나무들을 사랑했다면 우리 관객들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감독의 작은 마음이 좀 담겨 있었고요. 추가로 자랑을 조금 하자면 그건 저희 어머니께서 써주신 폰트였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해볼까요? 네, 오늘 영화비고 GV 공연 모두 되게 알찬 시간이었는데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네, 오늘 추운 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른 좋은 자리에서 뵐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빨리 핸드폰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빨리 보시고 결과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운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 오늘 자리 채우고 같이 영화 뜯고 맛보고 즐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